고! 달슨의 라이브.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네. 하시겠습니까? 도르트문트가 뭐 최근 감독이 바뀌기도 했고. 파브르. 왜 잘린 겁니까? 잘린 겁니까? 스스로 물러난 겁니까? 뭐 모든 잘리는 건 잘리진 않죠. 형식상으로는 그냥 자르지는 못하죠. 그냥 휴가. 합의하에 뭐 했다. 뭐 독일에서는 그냥 휴가. 휴가. 장기 휴가. 네. 뭐 이런 식인데 사실상 경질이죠. 네. 그러니까 파브르 감독이 물러나기도 했고. 네. 근데 도르트문트 하면 저는 이제 그 얘기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준비도 해오셨지만. 네.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러니까요. 네. 이게 참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젊은 선수들을 그렇게 영입을 하는 거는 사실 뭐 라이프치히도 마찬가지고 뭐 EPL도 마찬가지고 라리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기는 한데 너무 어려. 너무 어리죠. 네. 홀란드가 정말 뭐 엄청 많이 뛴 것 같지만 사실 20살밖에 안 됐고 산초가 20살이에요. 자가도 이런 애들도 뭐 21,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자가도 21살 아닌가요? 21살, 많은 21살. 그렇죠? 완전 네. 형이야. 그렇죠. 그런 형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머지도 막 그 보면 20살 안팎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게 정말 재밌는 건 엠레찬도 되게 오래 뛰었지만 26밖에 안 됐어요. 엠레찬 그치. 엠레찬도 35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또 리버풀에 있다가 유벤투스 있다가 또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팀 다 뛰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단 궁금한 그러면 돌문은 왜 그런 겁니까? 왜 이런 꼬마들을 이렇게 모으는 겁니까? 유독 심하게. 네. 일단 모든 팀들은 젊은 선수들을 모으는 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수들을 가지고 계속 성공을 거둬왔거든요. 돌문이.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젊은 선수들을 받아들이고 이 선수들을 비싸게 파는 거. 아직까지는 도르트문트가 완전히 셀링 클럽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 걸 따진다면 젊은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도르트문트라면 그래도 최소한 챔피언스리그를 계속 뛸 수 있는 팀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시장에서는 정말 큰 시장이 열려 있는 거니까 젊은 선수들도 많이 찾고 그리고 이 선수들을 또 팔고 뭐 덴벨레 같은 선수들이 대표적이죠. 한 시즌 뛰고 나서 곧바로 1억 유로 이상에 곧바로 바르셀로나로 가고 막 이랬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돌문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 아주 무코코는 뭐 그냥 나이만 써놨네. 16살. 그렇죠. 사실은 보여준 게 없으니까 이제 뭐 한 2경기 3경기 나왔거든요. 유스팀에서 도르트문트가 좋은 유스 선수들, 젊은 선수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궁금해. 왜냐하면 그러니까 잘 데려오잖아 또. 네. 이게 그러니까 잘 벨링엄 데려오는 같은 이유가 경우도 데려온 거잖아. 그러니까 버밍엄에서. 독일 전체적으로 지도를 보면 대부분의 1부 리그 팀들이 다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그렇지. 들면 옛날 서독 출신. 네. 서독에서도 완전 서쪽. 그러니까 도르트문트, 샬케, 뭐 빌레펠트, 보훔, 뭐 에센 이런 데가 전부 다 쾰른, 레버쿠젠 전부 다 서쪽에 있거든요. 독일일 때 어디 있었어요? 저도 그쪽에. 한국 사람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요?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일단 교회 나가고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유스 전체적으로 별 5개짜리가 있는 유스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가 한 5군데 정도 있는데 독일 내에. 유스 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유스 시설. 그러니까 유스 팀에도 팀을 길러낼 수 있는. 네, 그것도 별이 있어요. 별 5개짜리, 4개짜리, 3개짜리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클럽하우스와 같은 시스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유스 전체 총괄 또 총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쪽에 한 3개 정도가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선수는 그러니까 뭐 좋은 말은 제주도로 가는 식으로 좋은 유스는 무조건 서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시설이 좋으니까. 네, 시설이 좋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스카우트 팀도 좋고. 그러니까 다 여기 스카우트 팀들은 전국에 다 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 적응시켜보고 안 되면 또 옆에 놓고 순환이 잘 되는 거죠. 약간 가락시장 같은 거구나. 약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남쪽에는 위넨밖에 없기 때문에 위넨에서는 뭔가 실패를 하면 그냥 지방 구단으로 가버리는데 여기서는 다른 데 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스템이 일단 도르트문트가 그렇게 그 지역적인 어떤 그 영향들이 있다.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요. 거기서 약간 또 선순환이 가능하구나. 네. 그러니까 유스팀은 보통 15세 정도 됐을 때 갈아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15, 17세 됐을 때. 그게 이제 바로 1군에서 뛸 수 있는, 그러니까 1군에도 좋은 팀이 있는 그런 팀으로 많이 가게 되죠. 근데 도르트문트에서는 뭐 얼마든지 여기서 뛰면서도 챔피언스리그도 노려볼 만하고 리그 우승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도르트문트에는 계속 잔류를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산초같이 못 나간 케이스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서로가 딱 맞는 거구나. 이해와 요구가. 그렇죠. 선수 입장에서도 이게 하나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는 거고 도르트문트가 이제 사다리가 돼서 내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완전한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도 좋은 선수 해서 우리 당장 써먹기도 하고 좀 어리니까 팔면 돈 왕창 기회를 무조건 주거든요. 여기는 어쨌든 무조건 주니까. 도르트문트는 또 특히나 더 적극적으로 어린 기회를 선수들에게 굉장히 잘 줘요. 이거 약간 정책적인 것도 있구나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네, 어쨌든
챔피언스리그나 뭐 못해도 유로파리그는 꼭 나가는 팀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또 팔아야 되기 때문에 도르트문트는 선수들을 계속 뛰게 하고 이 선수들 시너지가 또 나오고 더 적극적으로 막 예를 들면 16살 묶었고 나이 그때 막 계산했잖아요. 네. 자 빨리 맞아요. 16살 되라 16살 그거 되라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생일 지나라 딱 되니까 그냥 투입시켜버리고. 딱 되자마자 바로 나오고 그리고 지난 경기에 선발로 나왔고요. 도르트문트는 과거에 정말 한번 아픔이 있었어요. 구단이 파산을 한번 했었잖아요. 90년대 말 뭐 2000년대 초반에 한번 네네네. 파산을 해서 이게 BVB가 아니라 뭐 FC 도르트문트 이렇게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바이에른 뮌헨처럼 상장을 했다가 망했거든요.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죠. 그야말로. 네네네네.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돈을 은행에서 땡겨서 대출을 받아서 선수를 사거나 이런 짓을 하지 않아요. 절대. 그럼 배경을 들으니까 이제 좀 알겠네. 네. 왜 도르트문트가 이렇게 어린 선수들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어쩌면 근데 완성형의 선수를 막 엄청나게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네. 왜 그럼- 어린 선수에게 이렇게 하면 또 선수랑 구조를 시키고 그때 나왔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 얀 콜러도 뛰었었고 그때 뭐 에버톤도 있었고 뭐 에바닐슨 이런 선수들이 다 뛸 때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선수들을 모으려고 했는데 비싼 선수만 남아버렸다. 이렇게 됐거든요. 마치 나 느낌이 리즈 망할 때랑 비슷하네. 네. 그러니까 주급은 계속 나가는데 선수들은 부상으로 뛰지를 못하고 뛰지를 못하니까 챔피언스리그 못 나가고 유로파리그 못 나가니까 돈줄은 막히고 대출을 받아서 선수들 급여는 줘야 되고 선수들은 나가지는 않고 베일처럼 된 거죠. 내가 왜 나가? 외질처럼 된 거죠. 왜 나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나 돈 버는데 안 뛰고도 그런 아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버페이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은 계속 돈이 쌓여온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도르트문트 하면 그냥 딱 보기에는 그냥 뭐 우리 그냥 선수랑 구조 하려나 보다. 뭐 그렇게 하려나 보다. 그런 히스토리가 다 있는 거네. 네. 근데 어쨌든 성적이 담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성적이 그것도 나오니까. 신기해. 그러니까 요소에 좋은 선수들이 계속 있어요. 홈메스도 있고 뭐 미드필더 라인은 사실 비첼 같은 선수가 정말 잘 맞춰주고 로이스도 전방에 있고 하긴 뭐 그렇다고 해서 도르트문트가 그러면 완전히 또 꼬마들만 데리고 하는 건 아니잖아. 라이프치히랑은 조금 또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메니에 같은 선수들도 필요한 포지션을 그렇죠. 데려와서 그러니까 네, 메니에도 데려왔죠. 데려와서 네, 맞아요. 그런 데는 뭐 어차피 근데 저건 없었으니까 이정료는 크게 안 물론 들더라도 뭐 그렇긴 하죠. 하지만 그래도 돈을 좀 주고는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선수 오케이 우리가 또 필요한 포지션은 또 돈을 네. 그런 거 그래서 성적과 이런 성장을 함께 가려고 하는 그렇죠. 굉장히 어찌 보면 경영적으로 굉장히 머리를 잘 쓰고 있는 거죠. 그러네. 그리고 초르크 단장도 상당히 오랫동안 팀의 단장을 하면서 예전에 파산했었던 경험도 분명히 자기가 갖고 있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아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승은 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할 거예요. 갑자기 약간 백승수 느낌이에요. 그 드라마 보길 잘했네요. 네. 근데 왜 이런 유치원 선생님이 바뀌었습니까? 유치원 선생. 뭐 잘못했습니까? 뭐 그거가- 관계를 든 거예요? 팝으로? 네, 이거는 사실 좀 할 얘기가 좀 많기는 한데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파브로 감독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독일 내에서 처음에 감독 자리를 맡았을 때부터 비난이 많았어요.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비판이 많았던 거죠. 왜요? 파브로 감독은 글라드바흐 감독을 할 시절부터 예전부터 상당히 점유율 축구를 구사해요. 그러니까 경기는 이기건 지건 점유율 자체는 항상 뭐 60% 이상이 돼야 되는 축구를 구사한단 말이죠. 그 사람의 철학은 우리가 볼을 많이 소유하면 할수록 질 확률은 적어져. 그게 바르셀로나의 점유 축구의 그렇죠. 철학이죠. 근간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도르트문트는 그런 색깔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빠른 선수들로 화려한 축구를 구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도르트문트 팬들의 눈높이는 3골 먹으면 4골 넣고 5골 넣고 이러면 돼. 이건데 파브로 감독의 색깔은 안 먹고 한 골만 넣으면 돼. 이 색깔이었거든요. 생각이 달랐구나. 네,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근데 2년 반 전에 도르트문트에 올만한 수준의 감독 중에 노는 사람이 파브로 감독밖에 없었어요. 이건 너무 아쉬운 점이죠.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시는 게 진작에 깜냥 자체가 안 됐다라든지 이렇게 결이 이 안 말이 맞는- 많이 나왔어요. 네, 현지에서. 원래 안 맞는 결이었다. 네. 원래 2년이 되면 안 네. 됐던 사람이다. 그리고 처음서부터 파브로 감독이 들어왔으면 모르는데 이전 감독이 슈테거 감독이라고 쾰른에서 감독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색깔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성적은 나지만 아름답지 않은 축구로 바꿔버렸어. 도르트문트의 색깔을 잃어버린 축구가 돼버렸어. 그건 혹시 클럽의 영향인가요? 클롭 이후에도 투헬 감독이 또 맡았었잖아요. 투헬 감독 있었고 페터 보시 감독, 그 아약스 감독했었던 페터 보시 감독도 초반에는 잘했는데 이제 나중에 잘 안 되면서 잘린 건데 결국은 이후에 들어온 2명이 다 재미없는 축구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팬들의 눈높이가 맞지 않은 거죠. 야 똑같이 1등을 못할 바에는
야 그냥 100골을 넣는 축구를 하는 게 낫지. 왜 50골 넣으면서 2등하는 재미없는 축구를 하냐. 이 비난이 계속 나왔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파브르 감독은 역대 도르트문트 감독 중에 경기당 평균 평점이 가장 높아요. 아 그래요? 경기당 평균 승점이 2.09점이에요. 높네? 투엘 감독하고 같아요. 2.09점. 그러니까 3점이 맥시멈이잖아요. 그럼 경기당 승점 2점 무조건 딴다는 얘기예요. 이거 히츠펠트 감독보다도 많아요. 투엘 감독하고 같은 수준이고 클롭 감독이 1.9 몇이에요. 근데 왜? 재미없는 축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달라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그냥 결과만 놓고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사실은 이게 배부른 거 아닙니까? 저도 이걸 보고 알았어요. 이 결론을 보고 알았는데 파브르가 2.09점이나 땄단 말이야.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도 재미가 없거나 이러니까 못한다고 막 실제보다 더 못한다고 받아들여진 거구나.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일단 약팀한테 약해요. 약팀한테 약하다. 이 문제는 아우크스부르크한테 0대2로 졌죠. 네네. 승격팀 슈투트가르트한테 1대5인가로 졌죠. 이게 패한 경기들이 이겨야 되는 경기들이었던 거예요. 의적이구나 의적. 그런 셈이죠. 강팀에게 점수 뺏어가지고 약팀에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 세 경기를 만약에 이겼으면 그랬으면 지금 1등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약팀을 잡지 리그는 장기전이잖아요. 네네네. 약팀 경기 잡지 못하면 우승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화가 난 거죠. 팬들은. 그리고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홀란드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워주는 거냐. 얘 이제 20살밖에 안 됐는데 얘 지금 챔피언스리그 초등학생들 유치원 모였는데 혼자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지금 형이야. 아까 에펜베르크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에펜베르크가 사실 도르트문트 올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야 만주키치 놀고 있다. 데려와라. 몸 상태가 안 돼서 안 데려온다고 도르트문트가 했었거든요. 네네네. 야 몸 상태가 안 되면 경기 끝날 때 2-30분만 뛰게 해도 그럼 충분히 그러다 몸 상태 맞춰지는 거 아니냐. 너네는 그게 패착이다. 너네 우승 못한다.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홀란드가 언제까지 뭐 아프지 않고 저렇게 뛰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5경기 빠졌거든요. 챔피언스리그 2경기, 리그 3경기. 리그 3경기에서 1승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이제 에펜베르크가. 그거 봐라. 내 말 맞지 않았냐. 내 말 맞지 않냐. 왜 안 쓰냐. 얘 빠지면 어떻게 할 건데. 지금 빠졌을 때 집어넣었던 선수가 로이스. 뭐 산초도 뭐 앞에 들어갔다. 최근 경기에서 이제 무코코 들어갔거든요. 브란트도 들어갔었고. 근데 이기는 경기들도 물론 있기는 있는데 홀란드가 있을 때만큼의 공격력이 당연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플랜 B가 없는 상황. 물론 젊은 선수들을 쓰는 건 좋지만 플랜 B 없이 이렇게 우승을 할 수 있겠냐? 못한다.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냥 편하게 솔직히 한번 얘기해봅시다. 도르트문트 수뇌부가 진짜 우승이 절대적인 제일 과제일까? 모든 팀은 18개 팀이 다 우승이 과제죠. 근데 수뇌부 경영진은 감독은 당연히 다 우승이고 경영진도 다 하면 땡큐인데 솔직히 챔피언스리그권에 들어가는 게 첫 번째 목표죠. 그럴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만 꾸준히 유지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선수들에게 동기부여주고 약간 세일즈할 수 있는 선수들을 세일즈할 수 있는 무대에 진출시켜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홀란드나 제이든 산초 다른 팀에서 막 뭐 1,000억 이상 주고 사가고 사실은 올 시즌 우승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기는 하죠. 산초를 안 보냈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문제는 산초가 리그 골이 없다는 거. 골이 안 나오니까 계속 흔들고 커봐 너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너 동기부여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니까 뭐 물론 산초가 골을 못 넣은 건 아니에요. 다른 리그에서 이제 골을 넣었으니까 공식 경기에서는 골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지난 시즌만큼의 시너지가 안 나오니까 조금 답답한 면이 있죠. 근데 재밌네요. 이게 본데스의 김도훈 같은.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저는 이제 왜 그렇게 어린 선수들을 무코코까지 최근에 막 하길래 이게 뭘까 이랬는데 뒷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건 이제 레벨을 조금씩 맞춰와요. 이제 한두 명의 선수들은 안 팔고 배짱을 튕길 수 있는 정도의 레벨까지는 올라왔다는 거. 근데 그 덴벨레, 우스만 덴벨레를 팔 때는 1억 유로 땡큐지 이러고 팔았거든요. 그때가 또 달라졌다. 근데 그때는 정말 바르셀로나가 약간 정신이 어떻게 됐던 것 같아요. 1억 유로짜리 선수가 절대 국내에서도 아니라고 했거든요. 야, 이 선수는 부상 위험도 굉장히 높고 패스 안 하는 선수야. 절대 안 돼라고 했는데 1억 유로를 부르니까 땡큐. 바로 미련 없이 팔았거든요. 장사 잘하네. 장사 잘해요. 그런 건 잘해요. 그때 홀란드도 좀 당장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당장 계약 제가 볼 땐 때문에. 안 보낼 거예요. 네, 당장은 안 보낼 거예요. 한 2022년 그때 얘기했었나요? 1년 정도는 한 번 더 튕길 수 있는 여지가 남은 거죠. 네. 그 좋습니다. 바이어 조항이 발동하는 게 2022년이니까. 자, 그럼 도르트문트가 이런 유치원생들을 가지고 네. 어디까지 팀과 함께 선수들이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지 일단 한번 지켜보죠. 지금 예전에는 뭐 우승을 해야 이제 졸업을 하는 건데 이 정도 페이스면 고등학교까지는 갈 것 같아요. 아, 예전에 그냥 유치원만 나면 다 보냈는데 아, 그렇죠. 이제는 요즘은 이제 함께 중고등학교까지 우리가 내가 대학은 잘 모르겠다. 케어 해줄게. 대학 갈 때는 더 좋은 데로 가. 유학 가. 약간 이런 개념인 거죠. 아, 옛날에 유치원만 다 졸업하면 바로바로 보냈는데 좋아요. 요즘은 중고등학교까지는 데리고 있는다. 요즘 그 정도는 여력이 생긴 거죠. 아, 재밌네. 여기로 한 마무리 한번 해보자. 예. 그렇죠.